자, 오늘 만나볼 학생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학생은 학교 선생님의 추천으로 우리 프로그램을 알게 됐고요. 학생부 평가를 기상들을 통해 받고 싶어서 상담 신청을 했다고 합니다. 지금부터 자세한 프로필 소개할게요. 장래 희망 살펴보죠. 우리 학생은 전기전자공학기술자를 희망하는 자연계 고3 학생이고요. 내신 살펴보겠습니다. 내신 조율교과 평균 3.01 등급이고요. 모의고사 점수는요. 자, 2018년 6월 모의고사 점수 국수탄 평균 3.33 등급입니다. 비교과 활동 살펴보죠. 자율활동으로 1학기 학급 부반장을 했고요. 봉사활동과 독서 알아보겠습니다. 봉사활동은 총 32시간, 독서는 총 17권 읽었네요. 동아리 활동은요. 협력학습 동아리 외 3개 동아리에서 활동했고요. 수상 경력은요. 교과 우수상 외 3건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친구가 가장 가고 싶어하는 대학은 어디일까요? 서울시립대학교 전자전기 컴퓨터공학부입니다. 네, 전화 연결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간단히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전기공학 기술자가 되고 싶은 자연계열 고3 학생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친구 서울시립대 전자전기컴퓨터공학부 진학 희망하고 있는데요. 전기전자공학기술자를 희망하게 된 이유나 계기가 있었을까요? 네, 진로 적성검사에서 추천 직업으로 나온 후에 전기공학 기술자에 대해서 알아보고 또 여러 활동들을 하면서 흥미를 키웠고 미래에 사용될 전기의 안정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서 사람들이 전기로 인해 더 편안하고 알찬 삶을 누릴 수 있는 세상을 만들고 싶어서입니다. 그렇군요. 우리 친구 오늘 상담이 많은 도움이 되길 바라고요. 자, 본격적으로 수시지원 집중 상담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우리 학생의 교과 성적 살펴볼 텐데요. 안성환 선생님 내신과 모의고사 성적 짚어주시죠. 네. 자세한 분석에 앞서서 우리 학생의 내신과 모의고사 성적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학생의 내신 성적을 살펴보면 국어 2.59 등급, 수학 3.25 등급, 영어 3.25 등급, 과학 2.93 등급으로 주요 교과 평균이 3.01 등급을 받았습니다. 내신의 성적 변화 추이를 살펴보면 국어는 3, 2, 3, 2, 3등급으로 등락을 반복했고요. 수학은 3, 4, 2등급으로, 영어는 3등급에서 4등급으로 하락한 것을 볼 수 있었고요. 과학은 2.5, 1.5, 4, 2.5, 3.5등급으로 약간의 편차가 있는 편입니다. 계속해서 2018년도 6월 모의고사 점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어는 3등급, 수학 가형 4등급, 영어 4등급, 한국사 1등급, 화학원 3등급, 지구과학원 3등급으로 국어, 수학, 탐구 3개 영역의 평균 등급이 3.33등급이었습니다. 지난 3월 모의고사와 비교를 해보면 국어는 3등급으로 유지했고 수학은 4등급으로 유지, 영어는 3등급에서 4등급으로 하락했습니다. 네, 선생님. 자, 교과 성적으로 본 희망대학 수시 진학 가능성은 어떨까요? 네, 우선 학생이 가장 희망했었던 서울시립대학교 종합전형의 전자전기 컴퓨터공학부의 2018학년도 전형 결과 분석을 해보면 모집 인원이 전년도에 총 40명이었고요. 경쟁률이 10.5대 1이었습니다. 그리고 평균적인 교과 성적이 2.42등급, 표준 편차가 1등급 정도가 됐었으니까 좌우 편차로 살펴보면 평균 한 3.4등급 정도까지가 전체 그 합격자 풀에서의 그 내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유사한 전공으로 2018학년도 그 계열 가운데서 컴퓨터과학부를 한번 비교를 해보고 싶은데 경쟁률이 15.6대 1이었고 평균 2.95등급, 표준 편차가 1.11로 전자전기 컴퓨터공학부보다는 동일 계열이기는 하지만 약간 성적이 낮은 편이라는 점을 좀 참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점은 나머지 대학도 대체적으로 희망대학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학생의 교과 성적이나 종합적인 그런 역량으로 봤었을 때는 합격 확률을 충분히 이 부분을 합격할 수 있다라고 보기에는 좀 힘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제 수능이 거의 이제 72일, 71일 정도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니까 현 시점에서는 조금 더 희망대학보다는 오늘 제가 언급할 수 있는 부분은
최소한 가야만 하는 그런 부분에서의 대학에 대한 언급을 좀 필요로 할 것 같고요. 그 상태에서 보자면 안정권으로 보면 전남대학교 공과대학 가운데서 중하위권 학과를 교과 전형으로 쓰거나 아니면 성적상 서울 시내에서의 국민대, 숭실대, 세종대 정도 수준에서의 교과 면접 전형 정도까지를 염두를 해두면서 상담을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선생님. 우리 친구의 궁금한 점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죠. 네, 통상 자연계열 학생들 같은 경우에 교과에서의 수학 성적이 실제 모의고사 성적보다는 좀 범위가 먼저 1년 정도나 한 학기 정도 당겨져서 배우는 편이기 때문에 보통 선행지수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학생의 교과 성적을 봤을 때는 미적분 투 과목이라든가 기하와 벡터 과목에서 계속해서 교과 성적이 떨어지는 모습을 봤거든요. 그런데 상대적으로 지금 수학의 모의고사가 가장 약한 편인데 지금 현재 수학을 공부를 할 때 어떤 부분에 대해서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지 그 부분을 좀 물어보고 싶습니다. 제가 문제를 풀다가 어려운 문제를 보면은 아예 풀지 않거나 충분히 고민해보지 않고 해답지를 보는 경향이 있는데 이제 그 부분을 고치려고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보면 학생 수준에서 가장 지금 급박한 것은 많은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풀기보다는 학생이 알고 있는 개념에 대해서 차분히 자기 자신이 어떻게 적용하는지에 대한 연습을 하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모의고사 성적의 추이를 보다 보니까 많이 쫓기고 있는 것 같아서 본인 스스로에 대한 능력을 믿고 꾸준하게 자신의 약점을 보완하는 방식으로 내가 아는 것은 완벽하게 풀 수 있다라는 자신감을 가지고서 공부를 좀 해줬으면 하는 바람에서 물어봤습니다. 네, 계속해서 우리 학생의 정시 진학 가능성에 대해서도 살펴볼 텐데요. 자, 모의고사 성적으로 본 정시 경쟁력은 어떨까요, 선생님? 네, 실제 학생의 모의고사 성적을 보자 보면은 전체적으로 한 누적 범위 한 30% 초반 정도대가 예상이 되는데요. 이 정도 성적이 됐을 때 학생이 그 희망대학 가운데 하나를 넣었었던 전남대학교 전기공학학과 같은 경우에 전년도 입시 결과를 보게 되면 모집 인원이 10명이었고 지원이 98명이어서 경쟁률이 9.8대 1이었습니다. 충원 인원이 7명이었던 걸 감안을 하자면 국영수 과학의 전체 4개 영역의 평균 등급이 1.767등급이었고 표준 편차가 0.137등급이면서 영어의 평균 등급이 1.167 정도 등급이라고 봤었을 때 이 정도 수준이면 건국대학교 중위권 정도의 학과 성적은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상태의 모의고사로 보자면 약간 좀 불리할 수 있다. 전기공학과는 좀 불리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대신에 공학 계열 가운데서 전기공학은 가장 선호도가 높은 형태이기 때문에 이 공학 계열에서의 이 전공을 제외한 나머지 에너지라든가 이런 부분에서의 광주 캠퍼스 안에서의 중하위권 학과 같은 경우에는 총점 면에서는 어느 정도 비슷할 수 있겠지만은 실제 학생의 수학 성적이 상대적으로 동점자에 비해서 뒤처지는 성향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반영식을 넣게 되면 총점을 갖다가 더 깎아먹는 상황이 될 수 있다라는 점에서 전남대학교 그 정시 상태를 안정으로 지원할 수 있기는 약간 힘든 부분이 있다라고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선생님. 모의고사 전략은 그럼 어떻게 짜야 할까요? 네, 화면을 보시면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학 같은 경우에 학생이 가지고 있는 성적대가 지금 현재 30% 정도의 누적 급간인데 수학에서 지금 노란색 셀로 표시되어 있는 부분들이 실제로 전남대학교 공과 계열을 합격할 수 있는 성적 정도로 추정이 되거든요. 그랬을 때 저 표를 이해하실 때 중요한 것은 국어, 수학, 탐구의 평균 등급을 받은 학생들이 보편적으로 국어와 수학과 영어와 탐구에서 몇 점 정도, 몇 등급 정도를 받았는가를 비교할 수 있는 표입니다. 이 표로 비교를 해보자면 학생이 현재 수학 가형 같은 경우에는 한 등급 정도가 뒤처져 있는 편이고 영어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2등급 정도가 떨어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실제로 총점 계산을 해보게 되면 상당히 데미지를 좀 입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학생에게 현실적인 이야기를 좀 하자면 수학 같은 경우에는 3등급 정도 수준까지 유지될 수 있도록 조금 더 공부를 꼼꼼히 좀 해주기를 바라고 있고 과학 탐구 같은 경우에는 적어도 자신 있는 과목 한 과목 정도를 집중적으로 하되 한 35점에서 40점 정도의 원점수까지 갈 수 있도록 마무리를 좀 해주기를 좀 바라고요. 그리고 학생 자체가 워낙에 성실한 모습으로 꾸준하게 학교 생활을 한 모습이 보였기 때문에 학생 자신에 대한 능력을 믿고 자기 자신이 틀린 문항을 조금 더 꼼꼼하게 확인하면서 자신의 약점을 커버할 수 있는 71일이 되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세하게 조언해 주셨고요. 계속해서 우리 학생
학생의 비교과 활동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 학생의 진학 1순위 대학이 서울시립대 전자전기컴퓨터공학이거든요. 윤상영 선생님 비교과 어떻게 보셨어요? 네. 자, 우리 학생의 그 비교과는 뭐 무난한 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뭐 특별히 많지도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뭐 부족하지도 않죠. 보통의 학생들이 성실하게 학교 생활을 하면 얻을 수 있는 그런 정도의 비교과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그렇지만 이제 우리 학생이 지금 희망하고 있는 대학이 1순위로 희망하고 있는 대학이 서울시립대고요. 그다음에 자신과 그 비슷한 어떤 교과 성적을 가진 친구들과 비교했을 때는 좀 부족한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생각하고 나중에 지원 전략을 좀 세워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좀 영역별로 이제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 우리 학생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독서 활동과 이제 동아리 활동을 들 수 있습니다. 독서 기록은 이제 3학년 1학기까지 17권을 읽었는데, 뭐 그렇게 정량적으로 따지면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 학생이 그 전공 분야의 독서와 그다음에 또 교양 분야의 독서 기록이 골고루 섞여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좋은 평가를 받을 만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두 번째 이제 동아리 활동인데, 우리 학생이 이제 학년마다 동아리 활동을 좀 다른 걸로 했습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1학년 때, 2학년 때, 3학년 때 일관된 모습을 보이는 아이들이 좀 많은데, 우리 학생이 좀 다른 걸로 구성을 했지만 그 동아리 활동 모두를 다 열심히 했다라는 그런 흔적들이 좀 보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좀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동아리 활동 중에서 특히 그 협력학습 동아리라는 활동을 했는데, 이게 명칭이 조금씩은 바뀌었지만 이제 꾸준하게 하는 모습들이 좀 있었거든요. 이 부분들은 이제 활동을 하면서 친구들과 또 협력학습을 해가는 그런 과정들이 조금 인상적이었기 때문에 이후에 우리 학생이 대학 진학 후에 팀 프로젝트 같은 연구 활동할 때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그다음에 이제 자기주도적인 학습 역량이 있기 때문에 발전 가능성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좋은 평가를 받을 만하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또 이제 우리 학생이 뭐 교과와 좀 관련된 부분이긴 하지만 그 물리에 대한 학업 열정이 좀 뛰어나다, 이렇게 좀 보았습니다. 일단 1학년 때 물리원에서의 교과 우수상을 좀 수상한 기록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또 대학 교재인 일반 물리학을 공부했다라는 기록도 있었고, 뭐 이런 부분들이 그 물리에 대한 관심과 열정, 이런 부분들을 좀 보여주는 것은 아닌가. 물론 이제 우리 학생의 그 역량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이제 이후에 좀 검증을 해봐야 하겠지만, 일단 학생부 기록상으로는 충분히 매력이 있는 학생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 이제 좀 부족한 부분인데요. 일단은 수상 기록, 그다음에 자율활동, 봉사활동, 이런 부분들은 좀 부족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일단 수상 기록 같은 경우는 양쪽으로도 좀 부족한데, 양쪽으로 수상 기록이 부족하다라는 것은 결국 이제 다양한 분야에서의 어떤 성취를 확인할 수 없다라는 측면에서 좀 부정적으로 평가받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봉사활동은 그 학교에서의 학교 주도의 봉사활동 이외에는 개인 봉사활동을 조금 찾기가 어려워서 이런 부분들도 역시 좀 부족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그다음에 자율활동도 마찬가지입니다. 1학년 1학기 아마 부회장 기록, 부반장 기록이 있는데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활동들은 드러나 있지 않았고요. 거의 대부분 이제 학교 공통 문구로 기록이 돼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좀 좋은 평가를 받기 어렵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선생님, 우리 학생에게 질문해 주시죠. 예, 우리 학생 그 아까 제가 인상적이었던 부분이 그 협력학습 동아리를 많이 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떤 그 협력학습 동아리를 하게 된 계기, 그다음에 또 그로 인해서 우리 학생이 조금 더 성장하게 되었다라고 느끼는 부분이 좀 있을까요? 네, 학교 간 협력 교육과정 물리실험에 관해서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계기는 학교 선생님의 추천과 진로에 관한 실험을 주기적으로 해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진로에 관한 체험을 자주 해보고 싶어서였고요. 생기부에도 나와 있듯이 그리 뛰어난 실험 수행 능력을 보여주지는 못했으나 그 실험할 때 근데 간식이 주어지거든요. 근데 시험이 끝나기 전에는 간식을 전혀 먹지 않았고, 또 정해진 시간에 완성을 하지 못하더라도 실험 동영상을 촬영해서 선생님께 보내는 등 끈기와 성실성이 향상된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학생이 답변을 굉장히 잘해줬는데요. 사실 제가 질문한 내용이 아니고 다른 질문을 대답을 했어요. 저는 이제 그 동아리 활동에 대해서 질문을 한 건데, 우리 학생은 이제 그 협력 교육 과정 그 부분을 답변을 해주셨는데, 다시 그 동아리 활동을 했었잖아요, 학생. 네. 그 동아리 활동을 저는 질문을 했거든요. 협력학습 동아리 활동을 1학년, 2학년 때 했던데. 그 3학년 때 한 협력학습. 네, 3학년 때도 했었고요. 네네. 그 동아리 활동을 했던 특별한 계기라든가 아니면 뭐 그로 인해서 우리 학생 본인이 좀 성장했다라고 느꼈던 부분이 있을까요? 동아리 활동을 하게 된 계기요?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돼요.
그냥 그 동아리를 그 같은 그 공학에 그 가고 싶은 공대에 가고 싶은 학생들끼리 모였는데 그 공대에 대한 그 지식과 뭐 그런 것을 다 알고 싶어서 그 동아리에 갔습니다. 우리 학생이 지금 갑자기 질문해서 좀 당황한 것 같은데요. 일단 그 기록상으로는 그 친구들끼리 모여서 어떤 공부 방법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좀 공유하고 있었고, 서로 간에, 좀 그 성장을 위해서 노력한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조금만 더 우리 학생이 그 기억을 또 되살리고, 또 그다음에 기록을 잘 한다면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선생님 계속해서 우리 학생의 학생부 중에 주목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어떤 부분일까요? 예, 우리 학생이 좀 전에 답변을 굉장히 시원스럽게 아주 자신 있게 해줬던 부분인데, 네. 우리 학생이 그 학생부에서 주목해야 될 부분을 저는 3학년 과목별 세부 능력 특기사항에서 찾아보았습니다. 화면 통해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학생이 아까 했던 그 협력 교육 과정에서의 내용인데요. 물리 실험에서 이러한 구절이 있습니다. 타고난 실험 수행 능력은 없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실험을 완성하려는 노력하는 자세가 돋보임. 실험 내용 파악이 느려 가장 느린 속도로 실험하고 실험을 실패할 때도 종종 있지만 수업에 임하는 자세는 지각 한 번 하지 않고 가장 진지한 자세로 참여함. 잘하지는 못하지만 물리 실험 수업에 재미를 느끼고 적극적인 자세로 임하여 성공하지 못한 실험이 생기면 절대 그냥 넘어가지 않고 끝까지 완성해 수업이 끝난 3-4시간 뒤 동영상을 찍어 보내 확인받는 끈기와 열정이 돋보인다. 이런 기록이 있었거든요. 이런 부분 아까 말씀드렸지만 협력 교육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본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이 아니라 인근 학교와 결합해서 이루어지는 활동인데 그 부분이 좀 저는 주목할 만하다라고 보았고요. 그 이유는 뭐냐면 일단 우리 학생이 그 장래 희망이 전기전자공학기술자거든요. 그러니까 전기전자공학기술자를 희망하는 학생한테 이 물리라는 과목은 굉장히 중요한 과목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 물리에 대한 어떤 열정 이런 부분을 좀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기록이라고 생각이 되고 일단은 그 잘하지 못한다라는 부정적인 평가도 있지만은 사실 지금 고등학교 단계에서 뭐 잘하고 못하고가 중요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물리 실험을 위한 우리 학생의 열정, 그다음에 또 관심, 노력 이런 부분이 있다면 충분히 발전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대학 진학 후 연구를 진행할 때 상당히 좋은 그런 어떤 자질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그래서 이제 이러한 내용들은 그 자소서 2번에 한 가지 활동으로 좀 쓰기에 충분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분명히 우리 학생이 그 이 물리 실험이라는 거점 교육 활동을 거점 교육 과정을 통해서 충분히 배우고 느낀 점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서 자소서에 잘 활용하면 아마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다음은 우리 학생을 위한 맞춤형 입시 전략 살펴보겠습니다. 자, 유석영 선생님께서 우리 학생을 위한 수시 지원 전략 제안해 주셨거든요. 수시 히든 카드 6 지금 공개할게요. 자, 유석영 선생님이 제안하는 우리 학생을 위한 수시 히든 카드입니다. 6장 모두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제시해 주셨습니다. 자, 수시 히든 카드가 공개됐는데요. 유석영 선생님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설명에 앞서서 우리 학생에게 또 질문을 계속해서 해보겠습니다. 물리 얘기가 계속 나왔는데 3학년에서 물리 2를 선택하지 않았어요. 학교에서 개설이 안 됐는지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네, 학교에서 물리 과목이 개설이 되지 않았습니다. 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협력 학습으로 이렇게 돌렸던 거죠? 아,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혹여 이제 면접 때 질문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또는 자기소개서에는 그 내용을 안 쓰는 게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학교에서 개설되지 않는 부분이 있을 경우에는 또 면접에서 이야기하면 또 이제 불리함이 또 해소된다는 점 얘기 드립니다. 우리 학생의 경우는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전기공학과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교과 성적이 희망대학교의 성적에서 이제 교과 전형을 봤을 때 좀 부족한 점이 있고 수학과 과학이 모의고사 성적에서 2등급 이상 정도는 되어야 논술의 합격 여부가 가능되는데 그 부분도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전기공학과에 관련되어 있는 학생부의 준비도가 어느 정도 되어 있으므로 학생부 종합전형 6회 전형으로 6회를 집중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이제 추천을 드리고요. 다만 수시 모집에서 실패할 경우가 또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수능 공부에도 끝까지 최선을 다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우리 학생을 위해서 모의고사 목표 및 전략을 100분위 등급으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표를 보면서 함께 보시죠. 3월과 4월, 6월 성적을 쭉 봤을 때 학생이 이제 내일 시험이 또 어떻게 나올지 또 모르겠네요. 그래서 목표를
국어 같은 경우는 3등급에 83% 백분위, 수학도 마찬가지고요. 영어와 한국사는 2등급, 1등급을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고, 화학하고 지구과학의 어떤 과목의 어떤 성적이 확실히 두각을 나타내는 부분이 없어서 80% 3등급으로 잡았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백분위가 82%의 어떤 목표를 가지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더불어 교과 성적을 본 수시 진학 가능성 여부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먼저 시립대를 보면 전년도 40명을 모집했었네. 올해는 52명으로 12명이 증가되었습니다. 전형의 변화가 있는데 이 부분을 좀 참고했으면 좋겠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상향으로 볼 수가 있겠고요. 홍익대는 전년도 25명을 모집했었는데 올해는 32명, 7명이 증가했는데요. 여기는 수능 최저가 문제겠습니다. 여기도 이제 상향을 볼 수가 있고, 그러나 아주대의 경우는 모집 인원이 상당히 많아요. 50명이고요. 수능 위에 면접이 있다는 부분이고, 수능 1단계 통과 시에는 합격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걸로 보고 적정으로 봤습니다. 한양대 본교의 경우는 좀 상향으로 보고 있어서 한양대 에리카를 추천하고요. 한양대 에리카의 경우는 학생부만으로 이제 평가하기 때문에 내신보다도 수상 실적, 창의적 체험활동, 세특,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의 경우가 잘 되어 있어야 합니다. 적정으로 봤습니다. 전남대의 경우는 전년도 얘는 3명을 모집했으나 올해는 6명으로 3명이 증가했죠. 여기서 전형의 방법이 좀 바뀌었는데 이 부분도 체크해야 되겠는데, 사실은 이 부분도 이제 소신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우리 학생의 수시 지원 전략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자, 계속해서 우리 학생을 위한 추천 전형도 살펴보겠습니다. 세 분의 선생님들이 제시하신 추천 전형 지금 바로 공개할게요. 자, 유석용 선생님은 아주대 전자공학과 에이스 전형 윤상영 선생님, 인천대 전자공학과 INU 교과 전형 안성원 선생님, 국민대 전자공학부 전자시스템 공학 전공 학교장 추천 전형 추천해 주셨습니다. 세 분의 추천 전형 살펴봤는데요. 유석용 선생님께서 아주대 전자공학과 에이스 전형 추천해 주셨어요.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앞에서도 말씀드렸는데요. 아주대 전자공학과 에이스 전형 경우는 일단 모집 인원이 많습니다. 50명입니다. 따라서 이제 충원 합격까지 기대되는 부분이 되겠고, 작년도 최종 등록자의 내신을 봤더니 1.82부터 해서 5.06등급까지 있는데요. 대학교에서 제공하는 평균 등급은 2.8등급이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자기소개서에서 개별화된 본인의 역량을 보여주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더불어 이제 그 서류 부분도 이제 잘 정리가 되었을 거라고 믿는데요. 역시 자기소개서 전곡점값성을 얼마만큼 드러내느냐에 따라서 1단계 합격 또는 이제 최종까지 좋은 결과를 낼 수가 있다고 보고 전체적으로 적정으로 봤습니다. 네, 계속해서 윤상현 선생님께서는 인천대 전자공학과 INU 교과 전형 추천해 주셨습니다.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전형 방법부터 좀 소개를 드리면요. 1단계에서 교과 100%로 4배수를 선발하고요. 2단계에서 이제 면접 30%를 통해서 이제 최종 선발하게 되는데 수능 최저 기준은 없습니다. 자, 제가 이제 인천대 교과 전형을 추천드리는 이유는 그 전년도 최종 등록자의 교과 평균이 2.85등급입니다. 우리 학생의 지금 성적보다는 약간 높지만 공개된 자료가 이제 평균점이기 때문에 이제 합격선은 조금 더 벌어질 수 있고요. 충분히 좀 지원해 볼 만하다라고 생각이 되고, 전년도에 충원 합격자가 23명이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실질 경쟁도 굉장히 좀 낮다라는 편이고요. 자, 이 인천대학교 교과 전형의 특징이 면접이 있는데 수능 이전에 있습니다. 수능 이전에 있기 때문에 사실은 경쟁률은 조금 약할 수 있다라는 부분. 그다음에 우리 학생이 이제 종합 전형을 좀 희망하고 있겠지만은 종합 전형 그 비교과의 경쟁력이 그렇게 높다라고 판단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제 교과 전형과 좀 병행해서 지원 전략을 좀 세워보는 것이 어떨까라는 측면에서 추천드립니다. 네, 마지막으로 안성원 선생님께서는 국민대 전자공학부 전자시스템 공학전공 학교장 추천 전형을 제시해 주셨는데요. 선생님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지금 현재 여기에서 표현된 건 국민대지만 실제 자료에서는 전남대학교에서 전기 쪽을 제외한 나머지 에너지 정도로 추천을 했었는데, 그 이유가 최저 등급이 플러스 10이었거든요. 전체 다 등급 합이. 그런데 이 상황에서 사실은 지역 거점 국립대학교하고 궤를 같이 하는 부분들이 서울시 안에서는 국민대나 숭실대나 세종대나 단국대 정도의 수준입니다. 그런데 이 학교들 가운데서 학생이 원하는 쪽이 만약에 전남대 교과를 썼었을 때 전기 쪽의 계열
계열들이 아니기 때문에 해당되는 수도권 대학을 찾는 과정에서 국민대학교 전자공학부 전자시스템공학 전공을 선택을 하게 된 거고요. 학교장 추천 전형을 이야기하게 된 이유는 사실은 서류를 보면서 느꼈던 게 약간 학생이 좀 이렇게 경직될 수 있는 그런 스타일일 수 있다라는 생각이 충분히 들어서 면접에서 조금 좀 취약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염려가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감안을 했었고, 해당 전형은 교과 30에 서류 70이고 학교장 추천 전형이지만 학교 안에서의 그 추천 인원 제한이 없습니다. 그런데 최고점은 평균 등급이 교과 평균이 2.16이었고 평균이 2.8이었고 최저 등급이 3.61등급이었기 때문에 해당되는 전형 안에서 어느 정도의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는 점인데, 문제는 이제 지역 거점 국립대 같은 경우가 대부분의 학생들이 교과가 좋거나 성적이 좋으면 이쪽으로 쏠리고 수도권에서의 국민대 숭실대 레벨로는 잘 지원하지 않는 경향성이 있기 때문에 그게 뭐 경제적이거나 아니면 취업과 관련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판단은 아마 담임 선생님이나 부모님과 충분히 상의를 해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우리 친구 혹시 궁금한 점 있을까요? 네, 2학년 때 진로가 명확히 정해졌거든요. 근데 네. 그 상태에서 저의 희망 전공과는 별로 적합하지 않는 동아리 활동을 했는데 괜찮을까요? 이번 질문은 우리 윤상현 선생님께서 답변해 주시죠. 네. 동아리 활동은 일반적으로 이제 전공 적합성을 좀 평가할 때 좀 저희가 좀 많이 활용을 합니다. 근데 우리 학생이 진로가 정해졌는데 진로하고 어떤 별다른 관계 없는 그 동아리 활동을 했다라고 지금 말씀을 했고요. 생기부에서도 이제 그런 부분이 확인이 됐었는데, 전공 적합동이라는 부분, 그러니까 동아리 활동을 통해서 전공 적합성을 보여줄 수 있는 부분은 좀 약하게 평가를 받을 수 있겠지만, 다른 활동들을 좀 성실하게 했다면 그걸로 이제 학교 생활을 충실하게 했다라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으로 좀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동아리 활동에서는 전공 적합도의 어떤 그 평가가 조금 부족할 수 있지만, 일단은 우리 학생의 어떤 교과 성적이라든가 그다음에 독서 기록 이런 부분을 통해서도 전체적으로 이제 넓게 이제 전공 적합성을 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크게 염려하지 않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친구 오늘 세 분의 선생님들께서 구체적으로 상담해 주셨는데요. 오늘 어땠어요? 수시를 어디로 써야 될지 아직 갈피를 못 찾고 있었는데 오늘 상담을 통해서 좀 명확해진 것 같아서 매우 기쁩니다. 아유, 기쁘다니 다행입니다. 오늘 상담 내용 이메일로도 보내드리니까요. 좋은 결과 있길 바라고요.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첫 번째 상담 마쳤고요. 우리 학생을 위한 추천 전형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